일단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예약되기만 2년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정성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척추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일명 척추의 신으로 척신. 뭐 인터넷에 신이 많아요. 뭐 공부의 신, 뭐 장사의 신. 뭐 되게 많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 또 척추의 신을 처음 만나보네요. 아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수님한테 진료를 받으려면 지금 예약되기가 2년이래요. 2년. 야, 제가 만약에 오늘 허리가 아프면은 2년 뒤에 2년 이제 기다려요. 저희들이 다 허리가 안 좋아요. 아, 그러세요? 목하고. 예. 제가 뭐 말씀드리면 저는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그러세요? 예. 사실 여기 사실은 네. 그런 분들 되게 많을걸요? 우리 작가님도 그렇고. 저는 다들. 진짜 뭐 교수님 제가 뭐 갑자기 뭐 진료를 받는 건 아니지만 아니, 잠깐만. 하지 마요. 2년을 기다리죠. 자, 여기서 지금 허리에 관한 진료 얘기하지 마요. 교수님, 여기서 진료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저는 이거 이제 다른 환자분한테. 진료가 아니라 나도 지금 허리 안 좋은데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 그 2년. 자, 그만하세요. 달았어. 척신 신. 달았어. 우와, 달았어. 아니 그래서 이제 병원 홈페이지에 진료 예약되기가 상당히 길므로 인터넷에 있는 제 동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료를 하지 않고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올려져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예.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나쁜 것만 하지 않으시면. 이게 암이나 코로나 같은 이런 균이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허리를 잘못 사용해서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본인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뭐 주사를 놓고 뭐 해도 금방 또 재발해서 오세요. 맞아요. 나쁜 운동해서 재발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너무 예약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을 인터넷에 좀 올리신 맞습니다. 거죠.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허리에 부담이 적은 스쿼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요. 처음엔 너무 높이 들지 말고 살짝 들었다 내렸다 하는 아픈 허리에 대한 직방소화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서 잘 치료됐다가 좋아진 환자분이 다시 아파서 오셨는데 자세히 여쭤보니까 나쁜 운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거 하라는 유튜버가 많더라 해서 그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잘못된 그 유튜버들의 그런 내용을 조금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그때부터 만든 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허리 디스크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네네네. 보통 왜 생기는 건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네네. 제일 중요한 게 유전입니다. 유전. 유전이에요. 유전. 그 일란성 쌍둥이 중에 남자 쌍둥이 150쌍 정도 모아가지고 형은 육체 노동을 많이 하고 동생은 그냥 이렇게 네. 그런 두 명의 이 허리 쓰는 게 완전히 다른 쌍둥이만 150쌍을 모았어요. 그러고 나서 MRI를 찍어봤더니 몸을 쓰는 거하고 별로 상관없이 쌍둥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스크의 퇴행이 비슷하게 가더라. 유전이 한 60% 정도 되고요. 무거운 걸 들거나 아니면 가벼운 거라도 계속 반복했을 때 나쁜 자세로 오래 앉아 계신다. 근데 이게 참 그게 참 요즘 또 이제 스마트폰 보고 네. 뭐 컴퓨터를 보신다든가 노트북, 이게 자세가. 컴퓨터 이렇게 하시고. 예. 사실 목 디스크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스마트폰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2010년, 11년 되면서 목 디스크 환자분들이 확 늘었어요. 한 20%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동시에 그래서 제가 아주 지하철에 갈 때마다 아주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요? 학생들 다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 그러면은 지하철에 타더라도 예. 휴대폰을 이렇게 보면 좋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예. 더 높이시면 더 좋습니다. 지하철 손잡이에 갖다 대고 가시고. 근데 이걸 언제까지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러고 있다가 서 계시는 분하고 눈이 마주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목을 위해서는 좀 약간 예. 최대한 그러면 그거는 좀 알려줄 수 네. 있을까요? 지금 이제 시청하고 계신 자기님들께 네네. 지금 살짝 스트레칭할 수 있는 법. 자기 전에 그냥 살짝. 목에 가장 좋은 스트레칭은요. 예. 사실은 뭐 이런 스트레칭은 오히려 목 디스크에 많이 하죠. 해롭습니다. 안 좋아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매일이요. 왜 매일 이거 하는데? 목이 안 좋아갖고 이거 매일 하는. 그래서 여기 계속 뻐근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 뻐근하시죠? 네. 이 윗등에 곰 한 마리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목 디스크 내부가 찢어지면 그렇게 아프세요. 여기 사람 한 사람이 올라가 있다. 좀 더 심하면 곰 한 마리가 올라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예. 이 허리를 먼저 꼿꼿이 하시고요. 예. 견갑골을 뒤에 붙여서 허리를 꼿꼿이 하고 견갑골을 뒤에 붙이고
턱을 살짝 치켜들면서 위를 쳐다봅니다. 요때 네. 목 주변이 아픈 건 좋은 겁니다. 그래요? 찢어진 디스크가 붓는 통증입니다. 목 주변이 아프면. 근데 아픈데요? 이때 팔이 막 저리잖아요. 네. 그건 좋지 않습니다. 저린데. 팔이 저리세요? 네. 아 그러면 팔이 저리기 직전까지만 가세요. 가다가 팔이만 가세요. 가다가 팔이 이거 저리면 죄송한데 그 언더티 좀 입으면 안 돼요? 아유. 아니 여름이라 이거 셔츠도 얇아졌는데 그거. 제가 이것 때문에 등이 굽었어요. 이게 숨기려고. 아 그러세요? 하도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녀요. 아니 그 좀 완치가 어렵습니까 디스크는요? 이게 어떻습니까? 뭐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시술을 받는 경우도 있고 뭐 네네.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완치란 게 이제 찢어졌던 디스크가 완전히 붙어서 옛날로 돌아간다. 는 불가능합니다. 아 그럼 불가능합니까? 네. 그런데 저만큼 많이 아픈 분을 좀 뵙기 힘들 정도로 좀 많이 아팠는데 그렇게 극도로 아픈 통증을 한 5년, 6년 가지고 있다가 하나도 안 아프게 되는 게 완치라고 하면 완치가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운동을 하면 이게 허리 근력을 좀 강화를 한다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저도 좀 운동을 그래서 좀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네. 그게 바로 완치가 안 되는 원인이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허리 그 디스크가 손상이 되기 전에는 운동을 하면 할수록 허리가 튼튼해지는데요. 한번 손상이 와서 상처가 생긴 사람은 원래 찢어지기 전보다는 약하니까 세게 운동을 하면 뭐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든지 내가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안 아프게 하겠다고 하는 순간 그 운동을 하면 할수록 디스크는 점점 찢어집니다. 그게 언제 나타나냐 하면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허리는 하나도 안 아픈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야 그 허리가 낫습니다. 잠자는 동안에 디스크가 붙으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아프시다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징조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그 잘못된 스트레칭부터 이렇게 조금 그 허리에 좋은 운동 네네. 교수님께서 조금 오늘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시라고. 진짜요? 제일 흔히 네. 그 잘못된 운동을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요. 아이고. 누워서 무릎을 세운 다음에 이 등으로 바닥을 누르라는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이게 절대로 나쁜 겁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전세호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고 허리를 이렇게 허리로 바닥에 조금 바닥을 붙여라. 예. 복근에 힘이 약간 들어가면서. 약간 들어가네요 복근에 힘이. 예, 이거 나쁜 겁니다. 이거 안 예, 좋습니까? 아주 나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 이런 거 많이 하세요. 이 다리 잡아 당겨. 예, 이거. 저 이거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이거 아주 선생님. 나쁜 겁니다. 이거 그 허리 아플 때 이거 운동 많이. 하고 나면 시원한데요. 예. 그 시원한 거는 이제 근육이 좀 풀려서 시원해지는 그게 한 20분 정도 지속됩니다. 그러고는 디스크 찢어진 통증은 다음날 아침에 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아프신 거예요. 진짜 선생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이게 허리가 안 좋다 보니까 늘상 이런 운동들 이렇게 좀 이런 거. 이거 두 배로 안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이거에 두 배로 안 좋은 운동. 다음 날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 이거 하고 나면은 뻐근하시죠? 아침에는 막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네 배로 나쁜 운동.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우리 많이 하는 건데. 이거 네 배로 나쁩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이거 보통 이거 많이 허리에 이거 많이. 저는 강도가 와가지고 목에 칼을 들이대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나쁜 운동입니다. 이건요? 이렇게 누워서 봐야 그것도 사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허리나 이게 그 지금 척추 쪽이 그 건강하신 분들은 이건 뭐 굉장히 좋은 상관없죠. 운동이에요.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척추 쪽에 사실 뭔가 좀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저도 지금 교수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이게 좀 허리 안 좋다라는 거.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 어떤 운동이 도대체 이게 허리 회복에 좀 좋은 운동인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엎드려서 이제 좋은 운동이죠. 좋은 운동이죠. 엎드려서 이제 양손을 야구 바트 잡듯이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네. 턱 밑에 개고는 코로 숨을 크게 들이십니다. 네네. 그다음에 입으로 숨을 천천히 내쉬는데요. 이거 할 때 제 허리를 한번 보시면 네네. 숨을 들이쉬면 제가 허리가 올라갔다가 숨을 내쉴 때 천천히 내려가면서 이 요추점만 C자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가장 좀 허리에 C자를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코로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빨리. 그다음에 입으로 숨을 천천히 끝까지 허리가 쑥 쑥 들어가요. 내려가죠. 쑥 내려가죠. 지금 여기 보시면 허리가 올라갔다가 내쉬어 보십시오. 쑥 내려가죠. 저 쑥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몇 주 전만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요 오, 생각보다 교수님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상당히 좀 편안하면서 시원한데요. 네. 그리고 진짜 시원해요. 허리가 시원해요. 이게 그 안적척의 법칙이 뭡니까? 안적천, 안적천의 법칙. 안적천의 법칙. 허리를 절대로 구부리지 말라. 안 구부리는 게 제일 좋다. 안 그래서 구부리는 안. 게.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길 가다가 돈다발이 떨어져 있어도 네. 100만 원 이하면 주지를 마시라. 정말 아 오히려 진료비가 더 들어가니까. 네. 아 100만 원이하면 주지를 마시라고. 그렇지만 사실 저는 500원짜리도 줍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뭐 만 원짜리 하나라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어야 될 때는 적게 구부리고 그다음에 천천히 구부리시라. 예를 들면 뭐 돈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교수님이 추천하는 자세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주셔야 이렇게 됩니까? 여기 바닥에 물건이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주면 허리가 많이 구부러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디스크 쪽이 쭉 찢어집니다. 잘 붙어 들어가던 게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1.5초 정도만 찢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주울 때도 이렇게 근데 이러면 그 사이에 딴 사람이 집어가지 않을까요? 발로 이렇게 밟고. 그러니까 좀 약간 이렇게 런지하는 자세처럼. 예, 런지 자세. 예. 아, 이렇게 해서. 안 아픈 분은 하셔도 됩니다. 아, 우리가 이제 허리를 구부리는 스트레칭은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그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좋습니다. 허리가 잘 구부러지면 류현진 선수 같으면 구속이 훨씬 빨라지죠. 그렇죠,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공을 찰 때 허리가 많이 구부러져 유연해야 잘 차게 되는데 그게 아픈 허리를 낫게 하느냐는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뭐 수영은 도움이 됩니까? 수영은 예를 들어서 허리 아프고 좋아진 분이 저한테 수영해도 되냐고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 원래 수영을 잘하셨습니까? 아니면 새로 배우셔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새로 배우시는 분은 안 됩니다. 수영 처음 배울 때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막 온몸에 힘을 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디스크가 찢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원래 잘하셨던 분이라면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수영 중에 그 저병만 빼놓고 하십시오. 저병은 저병이 허리를 많이 허리가- 쓰기 때문에 저병 많이 해서 또 터져서 오신 분도 있어요.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게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혹시 이제 허리 통증이 있거나 아픈 분들한테. 허리가 좋지 않으실 때는 사실 평소에 이런 생활 습관, 돈을 떨어졌을 때도 그렇게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는 동작으로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해야 허리가 좋아진다. 맞습니다. 네. 그 교수님 그래서 평소에 어떤 운동을 좀 하십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죠. 오래 살려면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고 멋지게 살려면 근력 운동을 하시라. 근력 운동하면 일단 자세가 바로 됩니다. 근력 운동 하기 전이랑 후랑 자세가 달라지고요. 암도 예방이 되고 치매도 예방되고 좋은 게 많은데 걷고 뛰는 게 이게 척추에 굉장히 좋습니다. 걷고 뛰는 그 땅을 치는 그 충격이 허리 디스크에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요. 디스크 주변에 줄기세포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그 충격을 받으면 막 활성화돼 가지고 디스크 안으로 막 들어가는 그런 동물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한참 아플 때는 이게 절대로 낫지 않을 것 같고 평생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손에 난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붙듯이 허리 디스크에 난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흉터로 바뀌면서 붙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걸리는 기간은 다르나 그 목표를 가지고 나쁜 것만 안 하시면 좋아지십니다. 끝까지 한번 잘 통증 없는 그날까지 또 근육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라고 합니다. 아 최석. 최석재 선생님. 네네. 제 이름 맨날 거꾸로 정준하 씨가 많이 부르는데 네, 석재라는 석재야, 이름이에요. 석재야. 석재, 예. 석재. 아, 그럼 석재가 아입니까? 예, 아이입니다. 그럼 저한테 완전히 재성 반대예요. 석재. 맞아요. 예. 응급의학과요. 예. 저희는 계속 응급실에서만 환자를 보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의 전문 분야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전문 분야가 응급의학과예요. 그 자체가 과 응급의학과? 이름이에요. 예. 조셉 응급의학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응급실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외래처럼 뭐 이런 파트는 이쪽으로 가고 이런 파트에서 저로 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응급한 환자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전부 응급실. 다 봅니다, 저희는. 그게 저희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한 과가 아니라 다양하게 모든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네. 진짜 이게 힘들겠는데요? 네, 저희가 농약을 먹고 오신 분부터 시작해서 네, 뭐 아기들이 뭐
핀 같은 거, 압정 같은 거 아, 갖고 오는 맞아, 것까지 맞아. 왜냐면 병원 먹는 막- 것만 해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아. 공사판에서 라면을 끓여 드시는데 물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부동액을 뿌려서 드신 분들이 있었어요. 네 분이 그렇게 갑자기 실려 오셨는데 어휴,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두 분은 그 자리에서 눈앞에서 넘어가셔가지고 네.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동액을 끓여서 이게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네, 그냥 무색 묻히니까 아유. 그냥 무리겠거니 하고 틀어놨다가 먹고 나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어우, 있어요. 야, 그거는 실제로. 진짜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 어린이들이 혹시 그러서는 안 되지만 혹시 이제 잘못 알고 압정이나 이런 게 목으로 넘어가거나 이러면 이걸 어떻게 이걸 해야 됩니까? 바둑알이라든지 아.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스티커나 네, 플라스틱 맞아.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이 안 사실 되는데 저도 저 집에 아이가 있지만 이게 막 그런 걸 늘 빨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이 눈을 떼면 안 되는데 잠깐 사이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뭐 이제 뾰족한 거라 아 그런 거 위험하잖아요. 아니면 버튼 배터리라 그래가지고 우리 예, 조그만 배터리. 조그만 거 동그란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거 잘못 먹으면 이제 위가 뚫릴 수가 있거든요. 아우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돼서 그럼 그래서, 빨리 병원을 와야겠네요. 예, 그럴 때는 소아 응급 내시경이 가능한 응급실로 찾아오셔야 됩니다. 소아 응급 내시경이 내시경. 가능한 곳으로 가야 되는군요. 아무래도 이제 응급실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일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응급실에서 아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정신지체가 있으셔가지고 본인의 상태를 잘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아, 임산부셨는데 네, 그 허리만 아프다고 왔는데 배를 만져봤는데 그냥 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혹시 생리 안 하시냐 그랬더니 거의 7, 8달 안 했대요. 그래서 엄마도 처음 알은 거예요. 네 안 했어? 이러시는 상황으로. 치마 들추니까 아기 머리가 이제 머리카락이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르셨지라는 그런 황당함도 있으면서 지금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천만다행으로 산부인과 선생님이 지나가다 연락을 받으셨어요. 지나가다 진짜 운이 좋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기억이 많이 나오면 정말 좋은데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이 남아야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까. 예. 응급실에는 꼭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나 또 술 취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아이고 그 말씀을 아시고 계시네요. 저희가 제일 고민이고 있는데 토크 리허설을 하셨나요? 술 취하신 아니, 분들 뭐 하면은- 어떻게 맞춰서 그 얘기를 해주시나요? 아니 미리 만났어요. 아니 지금. 저 처음 뵙고. 아니 근데 어쩜 깜짝 이렇게 놀랐어요. 선생님 네, 모르겠어요. 오늘 진짜. 딱 맞는 저희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고생인 부분이 이제 술 취하신 분들 대처하는 게 가장 힘든데 네. 이제 소주라는 이제 희석주를 갖다가 우리가 술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있는데 사실은 그 화학약품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냥 알코올에다가 감미료 탄 거 먹고 있는 건데 몸에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사회가 용인하고 오히려 이렇게 부추기는 문화는 언젠가는 좀 바뀌어야 될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소주는 화학약품이다. 개인적인 의견. 네, 개인적인 좀 많이 놀라는데요. 어제도 화학약품을 좀 했거든요. 어쨌든 이건 이제 뭐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예. 좀 유쾌했던 일, 좀 기분이 좋았던 일도 좀 기분이 좋았던 일도 있죠. 있죠. 예. 네네네. 중환자실 전담으로 맡았을 때인데 크레인을 운전하시는 분이 공사장에서 30톤짜리 이렇게 돌덩이가 떨어지면서 가슴 쪽을 부딪히면서 이제 차량으로 튕겨 나온 사건이 있었어요. 외관으로는 크게 이상이 없으셨어요? 중환 위인 건 없었는데 심장 주위에 피가 약간 차 있긴 한데 아직 많지가 않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는구나 하고서는 그 환자 입원 다 시켜놓고 잠깐 밥 먹으러 가야지 그러고 밥 한술 딱 뜨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환자분 혈압 떨어진다. 급히 올라가 보니까 환자분이 그 사이에 의식이 없어졌어요. 이게 뭐냐 하면 가슴을 부딪히면서 옆으로 피가 새 나오는데 그 양이 늘어서 심장을 누른 상황인 거예요. 급히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심낭 천자술을 했어요. 심낭에다가 관을 넣어서 피를 뽑는 시술을. 이 피 나오는 양이 줄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밤에 흉부외과 교수님 다 와가지고 수술을 들어갔고 저는 수술방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제 후배한테 들은 얘기로는 멋있게 흉부외과 교수님이 심낭 그 막을 딱 자르자마자 피가 쫙 솟구치면서 여기다 하면서 손을 딱 잡았는데 잡았대요. 거기를. 찢어진 데를 딱 잡았대요. 그래서 꼬매고 유유하게 나왔다는 전설 같은 얘기처럼 돼서 의국 회의 때마다 몇 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그분 사신 거예요? 사셔가지고 완전히 다 깨셔가지고 걸어 나가셨어요. 그때 참 뿌듯하셨습니다. 뿌듯했죠. 네, 중환자실 주치의로서 뿌듯했어요. 네. 그럼 전설적인 이야기네요. 진짜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빡. 네, 심장 쫙 자르자마자
우리는 공감을 못한 얘긴데 어떻게 막 너무 무서울 텐데 그거를 한 번에 해서 그냥 팍! 약간 무림의 그 고수가 제자들이 막 허둥지둥할 때 단 한 번에 그런 여러 가지를 여기다 当然，骨丝留一补给你，是要见你的本性。 하고 유유히 사라지고. 아, 네, 그렇죠. 혹시 그 저 응급의학과에서는 금기어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금기어요. 예. 있죠. 뭐예요? 그냥 오늘 왜 이렇게 콜이 없지? 했는데 바로 그 순간 콜이 오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네. 한가하다 이런 깨방정을 떨면은 깨방정 저주가 내린다는 얘기가 있고요. 음식 중에 떡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 저 저번 주에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떡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바로 응급실 호출이 왔어요. 환자분들한테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뭐 또 봬요?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절대 응급실에 와서 환자 없네 오늘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아,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바로 119 소리가 밖에서 삐요삐요삐요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료수 한 가지를 안 마셔요. 그 얘기도 음료를 안 마셔요? 어떤? 어디 저희가 딱 들으면 알아요? 그걸 안 마시는 네, 게. 바로 아실 수 있죠. 그래요? 네, 네. 뭐지? 20개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아, 20개래요? 네. 야, 역시나. 과일로 만든 음료입니까? 네, 과일 향이 들어 있습니다. 과일 향이요. 오. 탄산 쪽이에요? 네, 탄산 쪽입니다. 아예 브랜드 이름이죠? 네, 브랜드 이름. 아, 세 개 쓰셨어요? 세 개 쓰셨어요? 몇 글자입니까? 두 글자입니다. 네 개. 알아요. 정답. 해도 돼요? 네. 환타? 맞아요. 근데 환타가 그래서 왜- 환자가 타고 온다 해서 환타? 맞습니다. 환자를 타기 때문에 환타를 절대 안 마셔요. 네. 환타를 안 마셔요? 네, 그러세요? 네. 의사 간호사 어떤 공통적인 그런 금기어 중에 하나예요. 이것만은 하지 마라. 젊은이로서. 이것만은 좀 하지 마라. 젊은이한테. 젊은 분들한테? 전문의로서요. 젊은이가 아니라. 젊은이가 전문의로서. 네, 전문의로서. 잘 들어야 되네요 이게. 질문을. 이거 오늘 발음이 좀 이게 이거 왜 보여줘 그거를? 임시차. 그렇군요. 전문의로. 전문의로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이제 술 다음으로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게 오토바이거든요. 네. 오토바이는 사고가 나면 머리도 다치고 가슴도 다치고 배도 다치고 한 군데만 다쳐야 그걸 빨리 해결해서 살려드릴 텐데 다 다치면 이게 방법이 없는 경우도 생겨버려요. 이게 가능하면 조금 다른 취미를 좀 하시면 어떨까. 너무 이제 저는 그런 게 많이 겪다 보니까. 크게 다치신 분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그 CPR을 우리가 평소에 배우잖아요. 그래요. 우리 경각심을 갖고 이걸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을 위해서는 쓸 수가 없지만 적어도 자기 가족을 보호하는 데는 정말 필요한 데다가 주위에 환자가 생겼을 때 그냥 어렴풋이 듣기만 한 걸로는 맞아요. 제대로 해줄 수도 없고 자신감이 없어서 들어갈 수도 없거든요. CPR 방법은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여보세요?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이 턱을 이렇게 들어서 좀 혀가 넘어가지 않게 기도를 좀 확보해 주시고 심장 마사지를 1초에 2번 깊게 압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것도 팔로 하는 게 아니라 어깨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이 가슴 니플이라고 하죠. 이 유두의 정중앙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거는 제대로 하면 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우뚝하면은 이제 놀라지 마시고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쓰러지신 분은 밖에서 짜주는 것 외에는 지금 혈류가 도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 혈류가 머리로 가서 뇌 손상이 오지 않도록 평생 불구로 사느냐, 그나마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네. 혹시 뭐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진짜 실제로 니플이 조금 상대적 아래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아니 왜냐면 이게 아니 이거 그냥 혹시 상대적으로 이게 그거에 맞추면 됩니까? 네. 그 손상이 없으시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정말 위급 상황에 대비를 해서 이게 좀 네네네. 정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흉골 정중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중앙입니다. 그러니까 니플 위치에 속지 마시고 그쵸. 흉골 정중앙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중앙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세요? 네, 오늘 쉬는 날이고 내일 근무. 근무 중에 이러고 지금 나는
일과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응급실이라는 게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근무하는 시간이 짧고 굵습니다. 그래서 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고 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이렇게 두 번 근무를 하고 나면 이제 3일 딱 쉬는 거죠. 3일을 쉬세요? 병원에 따라서 3일 쉬는 데도 있고 4일 쉬는 데도 있고. 되게 괜찮다. 아니 그렇잖아요. 딱 낮근무하고 밤근무 하고 3일. 3일을 쉰다고? 어떤 데는 4일을? 일주일이 그렇게 가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입원 환자도 없고 수술도 없고 자기 근무 시간만 딱 맞추면 프리한 진짜 몇 안 되는 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장점이 대단하게 있어요. 아니 그럼 응급의학과가 굉장히 좀 그 인기학과인가요? 어떤가요? 네, 아무도 안 해가지고 저도 사실은 응급의학과를 지원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 예. 재활의학과가 제일 편해 보여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완전 반대 성격인 응급의학과를 하게 됐어요. 하고 나니까 지금은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3일 쉬잖아요. 이런 것도 하고. 오늘 만난 의사 선생님 중에 제일 만족감이 지금. 많이 오십시오. 예. 요즘 의학 드라마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하는데 네네. 드라마를 보시다 보면은 좀 약간 어떠세요? 의학 드라마 최근에 이제 슬의생이라고 네, 부르죠. 슬의생. 예,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제까지 드라마에서는 네. 의사들이 조금 이제 악역으로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주인공은 정의의 사도인데 나머지 의사들은 그렇게 막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개자식아. 내가 널 이 바닥에서 영원히 묻어버릴 테니까. 큰일 나 빼라고 임마. 오피캠으로 간다고. 어떻게 의사가 한 명 빼고 다 듣고 보니까 그러네. 조금 억울했어요. 예. 네. 주인공 빼놓고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 나쁘니까. 다행히 이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조금 좀 감동적인 장면도 많이 나오고 예, 좀 기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주세요. 아니 잘 만들어 달라고요? 아니 약간 인싸세요? 안 싸세요? 인싸세요? 안 싸세요? 나 조셉. 인싸 안 싸는 뭐예요? 시야가. 아내 되시는 분하고는 중학교 동창이죠. 와. 네, 맞아요. 이야. 다른 동기들은 병원 앞에 자취방을 얻었는데 본인은 아내 집 앞에 자취방을 얻었대요. 1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병원에서. 네, 그래서 1시간을 열렬한 왔다 연애를 했었던 때가 있었죠. 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네, 했는데 레전트 2년차 되니까 1년차도 그렇고 2년차도 됐고 그렇고 하루 24시간 거기다 이제 앞에 의료회의 붙이고 차팅 정리까지 하면 28시간 한꺼번에 근무를 하고 나면 잠만 자고 바로 다음 밤근무 스케줄을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서 와이프랑 한 3-4시간 시간을 보내고 다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 잠을 자요. 맨날 등만 보는 거예요. 자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 와이프가 결혼했는데 이게 뭐냐고 참 힘들어했었어요. 예. 대학병원에 가면 레전트들 좀 불친절하고 예, 좀 꾀죄죄해도 이해 좀 해주세요. 이게 진짜 밤을 뭐 진짜 그렇게 막 새고 씻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가끔은 내 의도와는 다르게 또 좀 말이 좀 이렇게 맞아요. 퉁명스럽게 좀 나갈 때도 있고 좀 그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우리 그 민석 PD도 그 밤새고 편집하고 웃다가 존 적 있죠. 예. 진짜. 나는 민석이 그때 뭐지? 아니 웃다가 자더라고. 조금도 예. 바닥에서 이렇게 예. 뭐야 너 진짜. 예. 진짜요. 왜 밤새니까. 맞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예. 밤새는 직업군 중에 이제 PD님도 포함이네요. 네. 응원합니다. 네. 지금 오히려 힘든 근무이긴 하지만 이틀 근무 3일 이렇게 남는 시간 어떻게 좀 보내고 계세요 요즘요? 지금 저한테 제일 큰 아이덴티티는 아이들의 아빠로서의 모습이 제일 지금으로서 큰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아빠가 오기만을 맨날 기다려 주거든요. 그러면은 집에 가면 아이들이랑 노는 것 자체가 또 너무 좋고 이제 응급실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기회를 못 가지고 너무 젊은 나이에 이제 세상을 뜨시는 경우나 이런 경우 아니면 너무 맞아요. 심하게 아프신 경우를 저희가 자주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하자 뭐 이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은 다 갑자기 생긴 사건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고 쓰러지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감기약 먹고서 좀 가래소리가 좀 안 좋아서 6살 여자애 데리고 아빠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기를 데리고 이제 병원 먼저 온 거예요. 아기가 너무 숨차고 힘들어하니까. 병원에 와서 다 왔다 그러고 아기 이렇게 뒤에 봤는데 애가 숨이 멈춰 있는 상황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 아빠가 우시는 소리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찰나에 사람이 살아있고 사망한 그 찰나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하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뭐 조금이라도 날씨 좋으면 나가서 놀 수 있으면 나가서 놀고. 참 또 뭐 같은 또 저 아빠 입장에서 참 제 스스로는 좀 많이 부끄럽네요. 예. 이 아빠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진짜 너무 예. 방금 뭐 삐삐 소리 같은 게 울린 것 같은데. 아유 삐삐 오랜만에 보는데요. 그렇죠. 웬 삐삐를? 혹시 이 삐삐로 어떤 연락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까? 와이프랑 연애 때 그 왔던 그 번호가 생각이 나는데요. 8282-1004 이렇게 왔었던 기억이 나요. 88천사. 8282천사. 네, 빨리 연락하라는 거죠. 예. 근데 인턴 콜이랑 같이 오면은 이건 항상 뒷전이 돼 버렸어요. 인턴 콜이 먼저니까. 연락 빨리빨리라고 돼 있는데 여기 빨리빨리는 내가 맨날 대응하면서도 여기 내 빨리빨리는 여자친구, 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 네, 빨리빨리에는. 대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연락이 왔으면 8282 천사가 지금 오면 좋다. 네, 그러면 빨리 대응하겠다. 네, 그런 이제는 얘기죠. 늦지 않겠다. 네네. 소개를 드릴게요. 34년 만에 태어난 5쌍둥이의 분만을 집도한 우리 대한민국 다태아 분만의 최고 권위자 대병원 산부인과 전종관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교수님. 저요? 뭐 출생부터 해야 되나요? 출생부터 하시면 저는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상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쌍태 임신을 제가 많이 받았고요. 5쌍둥이 애기들을 제가 받았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 전에 기사를 통해서 봤거든요. 예. 국내에서 34년 만에 5쌍둥이가 탄생했습니다. 이 아이가 5째입니다. 쌍둥이들의 아빠, 엄마는 육군 대위 부부입니다. 5쌍둥이는 조금 작지만 모두 건강합니다. 이게 이제 5쌍둥이가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좀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요. 아주 드뭅니다. 네. 이제 저도 처음 5쌍둥이는 받았고요. 4쌍둥이도 사실 굉장히 드물고요. 그러니까요. 4쌍둥이는 제가 지금까지 한 8명? 4쌍둥이 8명 정도 제가 받았었고 3쌍둥이는 한 400에서 450. 꽤 상대적으로 많이. 그리고 쌍둥이는 한 4,000 좀 넘게. 근데 이제 이번처럼 5둥이는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시군요. 예. 아니 이게 사실 그 분만 당시 상황도 좀 굉장히 좀 다급했을 것 같아요. 좀 예. 상황이 어떠셨는지. 다급했습니다. 지금 5명 애기가 잘 있는데 얘들이 다들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중에서 한두 명이 또 잘못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불안했었고요. 얘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병상을 비워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은 비워두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게 이제 병원의 의료진이 다 총출동을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5명이면 5, 4, 20해서 일단 20명이고요. 엄마 수술하는 사람 하면 25명.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아기가 났습니다. 이야. 분만 방법도 또 고민이 좀 많으셨다고 그래요. 이게 그 지연 간격 분만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거를 사실은 시도하려고 했었습니다. 한 애를 낳고 그 다음 애가 한참 있다 낳는 거예요. 그래서 4쌍둥이인데 오늘 낳고 그 다음 날 하나 낳고 나머지 둘은 한 달 있다 낳고 이런 애들. 그게 이제 지연 간격 분만. 예,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첫 아기가 머리가 아래로 있어서 제가 걔만 받고 4명을 더 끌어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얘들이 계속 건강하게 애들이 있나 하는 거에서 확신이 안 들어서 구하자 빨리. 그래서 그냥 수술로 결정을 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되나요? 공주님, 왕자님 몇 명? 1, 2, 3, 4가 딸이고요. 5번째 난애가 아들이었어요.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에 다 있는데요. 지금 난 지가 이제 다음 주 되면 35주 정도 되고요. 그래서 잘 큰 애는 2kg가 넘었고요. 제일 작은 애가 이제 1.6kg입니다. 제일 작은 애. 예, 제일 작은 애. 그래서 애들이 다 장기나 이런 데도 큰 문제 없이 아우 다행이네요. 잘 크고 있습니다. 아 다행. 아이고 떴어. 아이고. 아빠. 아 아빠? 거침없이 말아버리네. 오. 아빠 손을 안 놓네. 산부인과 중에서도 특히 산과가 힘든 과로 좀 소문이 난다고 그래요. 예. 일단 아기는 언제 나올지 모르고요. 아기가 뭐 새벽 2시에 나올 수도 있고 토요일이나 뭐 휴일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뭐 고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애들이 달력도 못 보고 시계도 못 보니까 어른인 내가 좀 참아줘야 되지 않냐고. 네. 사실은 저도 뭐 새벽에 뭐 3시 정도에 병원에서 전화 오면 한참 자다가 한숨 한번 푹 쉬죠. 아 그렇죠. 이게 뭐 일단 한숨 한번 푹 쉬죠. 나가기 위한 어떤 단계죠, 그게. 네, 그래서 시동 거는 거죠, 내 몸에. 딱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저한테 진료를 보는 모든 임신부랑 가족들한테 사실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산부인과 의사가 저만 아니잖아요. 산과 의사가 저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멀리 여기까지 오셨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요. 그래서 엄마랑 이제 저에게는 임신 기간 중에 뭐 10번에서 15번 정도 짧은 기간 동안 만나기 때문에 누구 하면은 사실 기억이 꽤 나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가 지금 아기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한번 한숨 푹 쉬고 아유 그래도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아기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산과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기만 받으면 엄마들이 다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딴 거 잘 못해도 아기를 그 시간에 맞춰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쌍둥이 저는 궁금한 게요. 뭐 1분 형, 2분 동생. 근데 누군가는 먼저 착상을 한 게 형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는 게 나오는 거죠. 무조건. 순서입니다. 쌍둥이는 그래도 괜찮은데 삼둥이를 수술해서 낳을 땐 좀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를 꺼냈는데 둘째가 양쪽으로 똑같이 있어요. 얘를 먼저 꺼낸다. 얘를 먼저 꺼내. 형 동생이 그거는 분만을 하는 선생님의 선택에 따라 형 동생이 정해지는 거예요. 오른쪽을 먼저 할까 왼쪽을 먼저 할까. 평생 가는 거잖아요, 사실. 평생 가죠. 수술할 경우는 누가 둘째였어 하고 물어보는 게 산전에 초음파 볼 때 우리가 둘째로 봤던 애를 꺼내야 누가 둘째였어 하고 물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 슈퍼맨이 돌아올 때 출연했던 대한민국 만세도 우리 그 교수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근데 최근에 근황이 공개됐는데 벌써 10살이 됐어요, 우리 삼둥이가. 예. 저도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저도 봤습니다. 좀 어떠셨습니까? 이게 또 안녕하세요. 10살 송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10살 송민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관세 10살 성관세. 안녕하세요. 10살 송관세입니다. 애들이 이제 다 커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대견하고 그래서 내가 참 산부인과 의사로서 그래도 좋은 일을 하는구나.
저희가 그 스리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그 산부인과 레지던트 남궁혜륜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선생님. 산부인과 3년차 남궁혜륜이라고 합니다. 아 남궁혜륜 선생님이시군요. 잘한다. 역시 이게. 아시는 분이십니까? 잘 알죠. 아, 그러세요? 아주 잘합니다. 예. 그 선생 이번에 이제 레지던트를 마치는데 그 친구가 12월 달에 이제 상과를 돌아서 저랑 매일같이 회진 돌고 그랬습니다. 야, 이제 그 레지던트를 드디어 마치시는구나. 야, 12월 내년 이제 2월 달에 전문의 시험 보죠. 전문의 시험을 이제 봅니까?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저희 1년 만에 뵙는 거죠? 결혼식 얘기 진짜 많이 했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제 아기도 교수님이 받아주기를 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만큼 제가 진짜 존경하고 제일 좋아하는 교수님이에요. 제가 진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데 제가 전공이 2년차 때 당직을 서는데 밤사이에 예를 들어서 뭐 분만이 임박한 산모가 오거나 하면은 그걸 이제 교수님한테 알리는 역할을 해요. 밤 10시에 한번 분만이 있어서 교수님을 전화 드리고 아기 받고 집에 가셨는데 한 1시쯤 또 분만이 있어서 또 전화를 드렸어요. 다시 집에 가셨는데 새벽 4시에 또 불러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피곤하실 것 같고 너무 힘드실 것 같았는데 그때 이제 분만장에 들어오시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 면이 되게 멋있고 환자를 진짜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바쁜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와주신 거거든요. 이게 촬영장 오기 전까지 진료보셨다고 그래요? 오늘요? 오늘은 제가 오전에 외래가 있어서 외래 진료 보고 여기로 왔죠. 아, 그리고 여기로 오신 겁니까? 한 생각도 드는데 이게 뭐야.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여보세요? 왜? 지금 한 8cm 정도 열렸대요. 자궁 입구가.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가야 되겠어요. 이제 산모분하고 이제 우리 그 의사 선생님하고 서로 그 끈끈한 정이 좀 많이 쌓일 것 같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뭐 산모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많죠. 많은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의사를 하다가 보면 정말 힘들었지만 아기를 잘 낳고 간. 그래서 엄마도 아기도 건강하고 하면은 엄마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빨리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큰 사고를 당했거나 그런 엄마들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기를 잘 낳고 조금 안 좋긴 했는데 맥박만 좀 빠르고 그래서 CT를 찍으러 CT실에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혈압이 정상이 되고 맥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숨 쉬는 게 불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숨이 조금 불편했거든요. 가빴었는데 임신부하고 농담도 했어요. 그래서 엄마 때문에 집에 못 갈 줄 알았는데 갈 수 있겠어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산모가 30분 있다 사망했어요. 그래서 참 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분만을 접는 의사가 많죠. 그거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의사 입장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빚을 갚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으면 더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시작을 하죠. 그렇지만 잊혀지진 않아요. 제가 죽을 때까지는 아마 기억에 남고 가야죠. 그런 부분들은. 출산 과정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는 산모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많죠. 예. 쌍둥이인데 17주에 양수가 터졌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첫째가 양수가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포기했죠. 그리고 걔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밀 초음파도 안 보고 얘는 어차피 나와서 못 사니까 그 임산부가 28주가 넘어서 진통이 와서 낳았거든요. 그래서 못 살겠구나 했더니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양수가 없는데요? 양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신 17주부터 28주까지 했는데
한 10년 전인가 애가 국민학생이라 그러면서 사진을 제가 보내온 게 있거든요. 생일 케이크 앞에서 아들, 딸인데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산부인과 의사면은 생명이라면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고 저희가 그다음부터 그런 애들은 양수가 아무리 일찍 터졌더라도 어떤 애기라도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낳은 애기들이 그 이후에도 꽤 있습니다. 네, 참 진짜 또 임신을 하고 계신 많은 또 산모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임신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굉장히 맞아요. 힘듭니다. 임신 30주 넘어가면 이렇게 힘드냐 그래요. 그럼 제가 엄마 몰라야지 임신하지. 알고는 못하는 게 임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수시로 뭉치고 딱딱해지고 빠질 것 같고 또 몸은 왜 이렇게 가려운 건지. 맞아요. 이제 임신한 여성이죠. 여성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산모를 보지 않고 아기를 봐요. 이걸 먹으면 아기한테 도움이 될까? 해로울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 중에서 하나가 뭐 안정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보면 제일 안 좋은 게 딱 그거예요. 그래요. 단태하거나 쌍태하거나 삼태하거나 사태하거나 안정 빼고 다 해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그 좀 안정을 하라는 게 이제 보통 제 생각에도 좀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이렇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독이에요. 산모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오해 중에서 하나가 안정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임신 12주까지 안정기라고 안정기에. 그러는데 뱃속에서 잘못되는 전체를 보면 임신 12주까지 잘못된 애들이 80%예요. 12주부터 40주까지 잘못된 애들이 20%예요. 그러니까 12주까지 유산되는 애들이 많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유산대래가 유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누워있더라도 유산대래는 되고 정말 매일같이 돌아다녀도 유산 안 되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정해져 때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유산이 많이 되는 거는 맞지만 그 시기를 안정해야 되는 시기는 아닌 거예요. 안정을 하면 나쁜 게 첫째, 몸이 나빠져요. 한 2주만 안정을 하면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말랑말랑해져요. 근데 임신부들은 원래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요. 그런데 안정을 하면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져요. 그다음에 셋째,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아니 임신부의 삶의 질을 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임신부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누워 있어야 된다. 누워 있다고 조산이나 유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안정을 하는 거죠? 산모분들께 또 태교를 권하지 않는다고 그러세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교를 했을 때 정말 애들이 좋아지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이야기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일하는 여성들, 태교를 할 시간이 없는 여성들 그런 여성들은 죄책감까지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아기가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 임신부가 태교를 못해서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엄마는 자기 일을 잘하면 그거로서 충분합니다. 엄마가 가정주부로서 그 일을 아니면 그 직장을 아기를 다니신다면 키우고 직장에 어떤- 다니시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가점관 얘기하는 거예요. 가점관. 지금 해운대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장으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신승권이라고 합니다. 약간 아프셨지만 큰 문제는 없으셨으면 두 번째로 의사에 보려고 하셨을 겁니다. 보건소에서 일하시면 요즘 한창 바쁘실 때 아닙니까? 저 지금 코로나에다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바쁜 중입니다. 그 근무한 지가 한 얼마나 되셨습니까, 보건소에서? 근무한 지는 2018년도부터 일해서 지금 이제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어릴 때부터 의사가 꿈이셨습니까? 어릴 적에는 제가 사실은 선천성 심장병으로 학창 시절에 3번의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3번이나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라고 하면 학교 선생님보다는 의사 선생님을 가장 먼저 떠올렸었고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병원에 오가면서 의사가 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좀 심장이 좀 안 좋으셨던 겁니까? 예, 태어났을 때 이제 대동맥이라고 해서 심장에서 바로 나오는 제일 큰 동맥이 있는데 그게 좀 좁아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심장 안쪽에 판막이 있어요. 이렇게 피를 한쪽으로 가게끔 하는 판막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또 좀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좀 받았습니다. 몇 살 때 처음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3살 때 처음 받았어요. 3살 때요? 예, 예. 제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러면 3살 때 받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아 이게 사실 그 진짜 어떻게 보면 좀 큰 수술이지 않습니까? 심장 수술이라는 게. 그렇죠. 작은 수술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죠. 이게 지금 보니까 3살 때 수술하시고 초등학교 4학년 때 하시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판막, 그걸 인공 판막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잘 관리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면 어떤 일이 좀 많이 힘드셨는지 좀 여쭤본다면요. 제 치료를 받는 과정은 부모님이 제일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본인으로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뭐 병원을 오가는 것도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 아픈 거를 티내지 않고 보통 이런 생활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제일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초등학교 때 체력장 같은 거를 할 때도 저는 이제 오래 달리기를 꼭 하고 싶어서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제가 달리고 있는 걸 보고서 더 이렇게 배려해 준다는 그런 뜻을 갖고 좀 쉬어라. 너는 그만해도 돼. 나 안 해도 돼. 라고 했을 때 또 사실은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하게 놔두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사람을 위한다 해서 뭐 하는 이야기고 그 배려일 순 있으나 그것이 본인이 원하지 않았을 때는 이건 배려가 아니라 그 사람을 좀 배제하는 게 된다라는 그렇죠. 아픈 사람들도 결국은 원하는 거는 똑같은 삶을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평범함이 제일 바라는 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참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혹시나 그렇죠. 혹시나 그렇잖아요. 학생을 또 보호해야 될 또 의무가 있으니까. 아니 그 학창 시절에 좀 기억에 남는 일 중에 마라톤을 하신 적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고등학교 때 1학년 때였습니다. 3번째 수술을 받고 그 이듬해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거창고등학교라는 곳인데 3월에서 4월 넘어갈 즈음에서 봄예술제를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마라톤을 해요. 그래서 수술 받고 지금 한 반년도 안 됐을 때죠. 반년도 안 됐을 때인데 전 꼭 해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남들하고 다른 게 아니다. 나도 같다. 어떻게 되든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결심을 했고 진료를 받으러 가서 제 심장을 봐주시는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해도 되겠냐? 괜찮으냐? 저 마라톤. 절대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러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나왔지만 그때 이미 저는 할 생각을 붙였죠. 근데 이거 근데 선생님께서도 좀 하지 말라는 거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의사가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런 환자분들이 참 약간 야속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의 입장인 경우에 마라톤 당일이 됐어요. 이제 혹시라도 들킬까봐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할까봐 대열에 가장 뒤에 가서 조용히 눈에 안 띄게 그렇게 마라톤을 하지 말라고 할까봐. 그렇죠. 그게 제일 걱정이 됐었던 부분이죠. 어땠습니까 이게? 학교가 지대가 되게 높아요. 언덕 위에 있는 학교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비탈길을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이렇게 한동안 가다 보니까 약간 가슴이 조이는 그런 통증이 오더라고요. 가슴이 조이는 그런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막 가족 생각도 나고 부모님 동생 생각도 나고 해서 사실 약간 좀 겁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속도를 줄이고
뛰다 걷다 이렇게 하다가 반환점을 돌고 나서 올 때 다시 한번 이런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때는 막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차량도 와서 태워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럼 제가 뛰지는 않을 테니까 걸어서라도 완주를 하겠다. 난 완주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지켜보시고 그렇게 완주를 했었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수술을 받았었고 심장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해주는 대상이었었어요. 잘해라, 힘내라 이런 대상이었었는데 반환점을 돌 때는 그 앞서 갔던 사람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화이팅을 외쳐줍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반환점을 돌 때 뒤에 따라오는 친구들한테 화이팅을 외쳐줬겠죠. 그 순간 저도 남한테 뭔가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Leaves you empty with nothing but dreams. In a world gone shallow, in a world gone mean. 제가 직접 뭐 그 현장에 있거나 뭐 당사자는 아닙니다만 이게 굉장히 좀 뭉클하네요. 네. 그 선생님께서 결정적으로 의사가 돼야겠다라고 좀 생각한 계기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세 번째 수술을 받으려고 입원을 했었을 때요. 아버지는 옆에 그 환자 보호자용 침대에서 누워 계시고 저는 2시, 뭐 한 3시 이 정도까지 잠이 안 와요.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슴을 여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잠이 안 오고 창문 밖을 보니까 맞은편 건물에 근데 그 시간까지 불이 안 꺼지는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가라고 이제 옆에 있는 아버지 깨워서 여쭤보니까 그거 저기 의학도서관이라고 그 의대생들이나 의사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저와 다른 세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은 환자로서 병실의 침대에 앉아서 저 의학도서관을 바라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도 저 의학도서관에서 환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봐야겠다. 그게 아마 제가 의사가 되기로 가장 처음 마음을 먹었던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기억이 되네요. 네. 잘하셨어요? 네. 보통 두 번째 때는 좀 경미하긴 하는데 그래도 준비 타이밍을 준비해 주셨다가 필요하시면 되시고요. 의사가 되고 나서의 그 기쁨은 진짜 이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정말 꿈꿔왔던 순간이 있었어요. 지금은 은퇴하신 교수님이신데요. 제 주치의를 거의 그때까지 20년 넘게 봐주셨던 교수님이세요. 그분한테 제가 의사가 됐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 꿈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선천성 심장병으로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린이 병원, 그 소아과를 계속 다녀야 됩니다. 진료실 안에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2-3명의 어린이들이 그 같이 안에 있어요. 이 아이들이 내가 의사가 된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 진료실을 거쳐갔던 어떤 같은 환자가 의사가 됐다라는 이 소식을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말씀드리면서도 교수님 제가 의사가 됐습니다 라고 크게 외쳤고 그때 막 뒤에서 약간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멋지시네요. 힘든 일이 예상치 못하게 다가왔듯이 또 좋은 일은 언제든지 예상치 못하게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으로 미래를 재단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진료실에 와가지고 직접 저 의사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딱 드렸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죠. 그리고 고생은 또 오죽했겠나.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고 또 기회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다 자세히 얘기는 하지만 의사를 하게 되면은 더군다나 신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신세진 게 많고 또 총명하고 한 사람이니까 스스로 깨우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저런 사람하고 같이 이 한순간에 한 자리에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도 오히려 내가 자랑스럽고 복되고 스스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곳이 지금 보건소예요. 그러니까 계속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개원들을 많이 하시는 그렇죠. 개인 병원도. 네. 근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시는 이유가 저는 그러니까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거를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의 수술을 받아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자체가 이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과연 제가 다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자랐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제가 뭔가 받은 게 있으면 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연장선에서 공직에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병원을 개업하거나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훨씬 더 수입은 또 많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보건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아내하고 상담을 했었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공직에 들어가고 싶고 그 중에서도 그냥 가장 이렇게 주민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보건소를 하고 싶다. 지망한다 말을 했고 흔쾌히 뜻을 밀어줘서 이날 때까지 또 공직에 몸을 담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보건소에 대해서 또 좀 얘기를 해주시면 보건소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요즘에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검사하고 이런 가장 그 최전선에 있는 그런 기관이긴 한데요. 면봉으로 코하고 목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게 이제 그 검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코 안에 깊숙하게 집어넣어요. 그거 아프잖아요. 네. 독감 할 때 해봤거든요. 네, 맞아요. 비슷한 거예요. 네. 그걸 안 아프게 하려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면봉을 제 코에 직접 집어넣어 봅니다. 근데 방법을 찾으셨어요?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르게. 맞습니다. 보통 하나, 둘, 셋 할 때 둘 할 때 끝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끝납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과는 건강증진과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영양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식사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걸 상담을 해주시고요. 운동 처방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운동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세하게 상담을 해줍니다. 누구나 가도 되는 겁니다. 그럼요. 예.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누구나 가능한 겁니다. 또 그거 있어요. 요즘 최근에는 이제 치매 안심센터라는 시설이 보건소마다 생겨서 이렇게 선별 검사도 다 무료로 가능하고 기억해 주시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그 마라톤 바로 뛰기 직전에 본인이에요. 선생님, 마라톤을 뛰어도 될까요? 라고 한다면 그 당시 나에게 지금 의사인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뛰라고 할 것 같아요. 예. 제가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선천성 심장병 한우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흉부외과, 서청성형과 교수님들이 아이들이 심장병이 있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위축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심장병이 있는 저의 과거의 모습을 갖고 있는 아이들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산을 오르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계단이다. 하고 싶을 때 얘기해. 바로 얘기해. 여기 정상까지 올라가야 하나요? 아니, 기가 엉클이. 우리 애를 몇 살 때부터 샀는지 알아요? 네, 3살부터 산 갔어요. 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산을 같이 가자고 했을까요? 몸 건강해지고. 알고 있네요.
산에 다니면 처음에는 아이가 너무 잘 다니니까 화이팅 해주시는 분들 계신데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 저희 티셔츠를 보면은 심장병 환우회가 써 있거든요. 그러면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심장병 써 있는데 아이가 저렇게 잘 다니네. 그러니까 저희 취지가 그거예요. 지금 뭐 흉부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할 때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했죠. 왜냐하면 그런 거에 대한 그게 기준이 없거든요. 심장병 수술한 애들이 운동해도 되는지. 근데 그전에 무조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고민이 많았죠. 근데 이제 의사라는 게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병을 가진 사람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수술을 했다고 끝이 아니라 심장병 수술하는 다음에 건강한 사회인에 가서 사회에 기여하고 직장 생활해도 되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환자 보호자랑 환자가 스스로 이제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산에 오를 때도 힘든 순간이 딱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이걸 이겨내면 한 개 더 성장할 수 있겠지, 더 커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오른 것 같아요. 어머님이 왜 산에 가자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네. 현저학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을 이제 유산시키려고 하는 어머니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커서 잘 운동도 하고 잘 다닐 수 있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동행해 주시는 부모님한테 어떤 말을 조금 하고 싶으세요? 오히려 이 병을 갖고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병이 없었으면은 저런 인연도 없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좀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축구 선수가 하고 싶었는데 이것 때문에 못 시켜가지고. 체육 선생님 막 이런 쪽으로 이제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병이 있어도 체력적으로 정말 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승원아, 그 의사, 판사, 검사처럼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있지 않느냐? 그 직업의 공통점이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의사, 그래서, 판사, 검사. 네, 누군가의 고통이 그 직업의 존재의 이유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지낸 건, 저도 잊고 지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직업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거죠. 또 뭐 하나 없습니까? 어떤 본인의 어떤 마음이요. 조셉은 이런 얘기를 이제 언젠가 동생들이 모으면은 방송되기 전에 제가 다 네, 그냥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때가 이제 99년도 이쯤이었습니다. 의대에 들어간 직후였었어요. 서울역에 갔는데 거기에 노숙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옆에 헌혈버스가 있었고 이제 빵하고 우유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멀찌감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저분들이 불쌍해 보이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분들이 저 빵 먹으려고 헌혈한 것 때문에 네가 살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훌륭한 의사가 돼서 사람들 살리는 멋진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미 많이 받고 있었고 어떤 면에서 그 받은 거를 돌려주기에도 빠듯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좋습니다. 우리 공통 질문 한번 좀 들어볼까요, 우리 조셉? 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나를 일으켜준 누군가의 한마디가 있습니까? 어떤 말이라기보다는 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이을승의 굳셀 건, 건강하다 할 때 그 건인데요. 태어났을 때 워낙 이제 많이 아프고 살 수 있을까 없을까도 모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 사람만 다오라는 뜻으로 승건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돼서 다른 사람의 건강을 이어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엔 그 강연 백도 씨 같은데 지금 이거 나오셔야 되는데 이거 강연을 하셔야. 아 혹시 요거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이 있어 아름다운 게 있다면 뭐가 끝이 있어 아름다운 거. 아 이게 있을까? 끝났으면 하는 건 코로나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정말 이 코로나가 그 여행업 쪽에 계신 분들은 수많은 병들을 받잖아요. 뭐 메르스, 네. 뭐 사드, 네네. 사스. 사스. 네. 못 배워서 진짜 기본 교육을 잘 못 받았어요. 남들 공부할 때 안 했어요. 아 왜 선생님한테 왜 그래요? 미치겠어요 진짜. 사실은 어제도 아까도 뭐 좋은 얘기할 때 네네. 세렌디피티라고 있잖아요. 세렌디피티. 그게 생각나서 계속 세렝게티가 생각이 나요. 네네. 자 일단 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개그맨 출신 치과 의사 김영삼 선생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KBS 16기 개그맨이었고요. 예. 지금은 이제 안 웃기다는 게 다 증명이 돼가지고 치과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 웃기다는 게 증명. 결과가 나왔어요?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봤는데. 나왔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왔구나 이제는. 아니 그 사실 이게 이제 KBS 공채 개그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데뷔가 언제 데뷔를 하신 거예요? 2001년 3월 데뷔입니다. 데뷔한 지로는 한 19년 정도 되셨네요. 예. 예.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개그 콘서트 코너를 했어요? 뭐 공부합시다, 뭐 짠짠극장 이런 거 이렇게 그닥 히트하지 못한. 아무도 랄랄랄랄라. 되게 짠짠. 한번 보여. 아니 근데 그 저기 되게 부끄러워. 아니 그 예전까지는 안 그러셨는데 네네네. 이제는 조금 약간 좀 부끄러우신가 봐요. 그런 게. 안다 박사 김 박사 아닙니까? 예. 첫 번째 문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박사님? 누구죠? 장동건. 강원래래잖아요. 5초 안에 웃게 드리겠습니다. 5초면 됩니다. 5초만 투자하십시오. 5초 게! 짠짠. 난 램프. 난 알라딘. 램프 요정에게 소원을 빌어야지. 쓱싹쓱싹. 램프 요정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나 알콜 램프야. 난 경찰. 실례합니다. 음주 측정이 있겠습니다. 어우, 술 드셨죠? 나 알콜 램프라니까. 시작 자체가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왜냐면 시대에 다니시던 분이 굉장히 좀 격조 높은 개그를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걸 했어요? 그때 개그맨 씨보다 그 미군 철수 한번 좀. 뭐죠? 미군 철수 한번 해주세요. 그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좀 근데 진짜 뭐냐면 지금 너무 안 웃기고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주한 미군 철수, 미군 철수를 외칩니다만 미군엔 철수가 없습니다. 미군 찰스 뭐 이런 개그를 맞죠? 미군 찰스 뭐 이런 개그를 맞죠? 많이 부끄럽습니다. 아니 뭐가 그때 굉장히 당당하게 하시잖아요. 사회 물음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역시. 진짜 많이 부끄러워하시네. 근데 진짜. 아니 그 저기 유행어 있으세요?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계속 했을 텐데 제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뭐요? 짠짠 이게 굉장히 조금 굉장히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빠른 개그예요. 스피드 저기 개그. 다음에 치과 가면은 생리빨 뽑겠는데 지금. 아니에요. 짠짠. 아니 근데 저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그 조셉이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임플란트 얘기를 해서 아직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 괜찮아? 이거 안 좋아요. 저기 알트들이 뽑아서. 숙주 맛있네. 자 오른쪽 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먹어요. 잘 됐네요. 생산이 부드러워서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아서 아마 토끼처럼 먹어야 될 거예요. 토끼요? 치아를 치료 중이라서 압류로만 먹어야 돼. 압류로만. 어제도 그렇고 제가 임시 치아를 좀 해놓은 상태라 지금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한번 오시라 하더라고요. 형님도 한번 우리 영삼 씨요? 한번 가야죠. 도대체 어떻게 왜 이렇게 임플란트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켜요. 딱 아플 때만 오고 그리고 이제 그게 딱 끝나고 나면 다음 약속에 방송 스케줄 때문에 안 된다 미루고 그 다음 약속은 다른 데가 아플 때 오면 그때. 네네. 아 이거 봐. 그러니까 이유가 있네. 제때 사실- 치료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사실 미루는- 뭐 치아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한 번 받고 나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치과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그래서 네, 하면서도 또 사랑니도 뽑고 뭐 많이 치아 했으니까. 얘기를 2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네. 혹시 다른 치과도 다니는 건 아니지? 제발. 아, 예민한 문제예요? 설마. 예민한 문제입니까? 임금님의 어의를 지내신 허준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임금님은 과연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박사님? 어이없네. 어이없네. 아니 일단 저 그 치대를 다니면서 어떻게 개그맨 시험을 보게 되신 거예요? 전 치대는 졸업하고요. 수련회를 하다가 네. 이제 그 TV를 보고 있는데 마침 그 개그맨 그 당시에는 연령 제한이 있었죠. 맞아요. 27세, 26세에 딱 있는데 그 당시는. 그 연령 제한에 딱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니까 그냥 한번 보자. 뭐 그냥 봤는데 붙어버려가지고.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뭐 치대를 졸업하고 어차피 갈 진로는 정해진 건데 왜 갑자기 개그맨 시험을 좀 뭐? 한 번도 제가 일탈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쭉 하고 뭐 재수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쭉 가서 그냥 한 번.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내 인생의 개그맨 시험이라는 건 그래서 좀 일탈이었다. 그렇죠. 솔직히 붙을 줄 몰랐다는 표현이 가장 솔직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개그맨 시험을 볼 정도 되면 주변에서 좀 웃기다는 소리를 좀 들었던 거예요? 원래 저 개그맨들 하면 다 주변에서는 다 웃기다고 자기가 웃기는 줄 알고. 네. 제가 지금 뭐 일반 개그맨으로서는 실패했지만 또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또 굉장히 웃기다고. 아 벌써 치과계 쪽에는 소문이 나 있군요. 그럼요. 그쪽에서는 이제 아 지금 거의 강의를 되게 많이 합니다. 강의. 그래서 요즘 뭐 핫한 그 치과계 강사로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학병원에 보냈더니 보통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그런 데서 하는 강의? 뭐 강의가 좀 많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사랑니 뽑는 강의를 제일 많이 합니다. 수염을 한번 안 깎아봤습니다. 10,000원짜리입니다. 10,000원짜리. 발치할 때만 썼는데 나름대로 또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요즘 좀 젊은 치과 의사들은 뭐 거의 저한테 배운다고 할 정도로. 그치 그 정도요? 네, 그만큼. 네. 야. 그러니까 제가 형 어디에요? 그러면 미국 가 있는 거예요. 사랑니 그 강의하러. 미국에도 가서 강의를 해요? 미국, 호주, 캐나다 이런 데서 강의 많이 합니다. 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 사랑니 전도사라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니네요. 네네. 왜냐면 또 외국은 사랑니가 비싸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사랑니 하나 뺀다 이러면 어마어마하다며요, 100만 원, 200만 원 이럴 정도 하다 보니까 사랑니 하나에? 네. 그러니까 뭐 그쪽 치과 의사들은 한두 개만 빼면 강의비를 버는 거니까 저렴한 비용에 이렇게 제가 독식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나라가 있었던 거죠. 야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사랑니가 지금 굉장히 궁금한 게 많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기피하던 치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책을 썼는데 뭐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 뭐 치과계에서 최근에는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됐고요. 영어로 번역했는데 또 영어로도 너무 잘 나가고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진짜. 유명한 치과 의사 반열에 제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일주일 들어와서 몰아서 쫙 이렇게 사랑니 빼고 돌아가서 또 강의하면서. 쌤은 그 사랑니만 빼세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혹시 사랑니 몇 개 뽑아봤는지는 카운트가 되십니까? 안 세봤지만 그래도 한 2, 3만 개는 되지 않을까. 네. 하루에 많이 빼면 한 40개 정도? 근데 40개 빼도 금방 빼요, 그거 뭐. 마취하고 준비하고 주의사항 설명하는 시간이 더 걸리지 빼는 거는 금방금방 뺍니다. 아니 진짜 사랑니에 있어서는 얘기를 했거든요 조셉이. 19년 그것만 했으니까요. 19년 그것만 했으니까. 아니 그 한국 치과 이 기술이 그 사실 세계적으로 좀 유명해졌다고 그래요. 저도 가서 보면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으로 따지면 비할 데가 없고요. 한국 치과는요 수준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축구로 얘기를 들면 그냥 동네 앞에 치과에 호나우두 메시가 치과하고 있어요. 배꼽을 잡네 우리 스태프들이 막. 야 지금 이 비유가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네요 진짜.
제가 외국 가서 정말 잘한다는 사람들 세미나 듣고 이제 강의 끝나면 견학 가잖아요. 가서 보면 그냥 우리 동네 우리나라 뭐 조기 축구 선수 정도가 밖에 안 돼요. 저거 야 이거들은 그냥 우리는 이거 이 정도면은 그냥 동네에서 다 이 정도는 해. 네,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치과 의사들은 자기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거를 평생 그냥 공부 안 하고 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잘 안 바꾸고. 근데 우리나라는 나이 든 치과 의사분들도 최신 공부를 많이 하세요. 야 이거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거 같아, 그죠? 웬만한 진료 뭐 동네 치과 가도 잘 해주잖아요. 네, 보통은 그냥 동네 치과에서 치료받은 거 가지고 외국 가가지고 그 놀란 사건들 보면 인터넷에도 되게 많죠. 네. 아니 그 개그맨 그 시절 얘기로 좀 돌아가 본다면 그 당시 이제 공채가 되신 이후에는 치과 의사는 안 하신 거예요? 한동안 안 했습니다. 이제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 좀 하고요. 이제 아시겠지만 신인 개그맨이 이게 조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혼여행 가는 치과들, 그다음에 이제 초상집 치과들 갑자기 이틀 급하게 구하는 뭐 이런 데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알바를 뛰신 그렇죠. 거네요. 알바를 좀 뛰고. 아니 그 이 겸업을 하다가 왜 갑자기 이제 개그맨을 그만두신 거예요? 그 건강에 좀 문제도 좀 있었고요. 척추 수술해가지고 겸사겸사 그런 것도 있었고 약간 제가 봤을 때 안 웃긴 것 같았어요. 저도 동네에서는 웃긴다, 뭐 치과 가서 웃긴다고 했는데 이제 개그맨들을 생활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 애들이 다 주위로 산만하잖아요. 맞아요. 뭐 농담을 해봐야 듣고 있질 않아요. 듣지도 않고. 양세형, 조세형 이런 애들 어떻게 웃깁니까? 웃기지도 않고. 지들 얘기만 하지. 예. 또 치과 가면 사람들이 또 많이 웃어주고 또 환자들은 정말 웃기기 편해요. 왜냐면 이렇게 입 벌려놓고 저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빵빵 터지네. 그래서 우리 감독님도 잘 안 웃는데 빵빵 터져. 그것도 사랑니 뽑는 그건 정말 재밌는 게요. 사랑니는 보통 한 번 뽑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머 한두 가지만 준비하면 딱 정말 웃긴 사람이다 그러지만 다음은 없어도 돼요. 그리고 끝나니까. 저는 한때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내가 이제 그 돌아갈 길이 있다고 노력하지 않았나? 아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안 웃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치과로. 이게 사실은 그런 시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넌 돌아갈 때가 있어서 그래. 너는 절박하지 않아서 그래. 너는 네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약간 치과 의사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해도 치과 의사들은 아무 좀 가볍고 경솔하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걸 여기 와서 하면 왜 이렇게 진지하고 이렇게 그 뭔가 범생이에다가 뭐 이게 양쪽 세계에서 다 그렇죠. 그러니까 딱 경계선에 있는 거죠. 경계선에. 그렇구나. 아니 근데 사실 명삼 씨가 초중학교 때는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전교 1등을 동맡아서 했던. 그러니까 정읍의 수재예요, 수재. 수재는 아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1등으로 졸업했다고 얘기하는데 초등학교 15명 졸업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지금 중학교 한 100명, 80명 졸업한. 아니 그래도 그 중에서 1등이면. 그럼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셨는데 이제 고등학교만 좀 큰데 전주고등학교라고. 명문이죠. 전주. 한 학년에 한 600명 되는 이제 처음으로 큰 학교를 가가지고 거기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요? 왜냐면 거기 애들은 다 학원들 다녔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608명 중에 처음 시험 봐서 273등 했어요. 중학교 1등으로 졸업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3년 동안 성적이 한 번도 안 떨어졌습니다.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는 좀 아주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이과가 저희가 400명였는데 한 4등 정도, 그 정도로 졸업했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친구들이 고등학교가 4년제 했으면 큰 일을 했을 거다. 4년제 했으면 1등 하는 건데 이거는 약간 이제 지적인 개그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 치대를 또 지원한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등록금이 저렴한 국립대만 가라 하시는데 어디로 가든 전북대를 그러면 이제 가야 되겠다. 어디가 제일 센가? 이제 점수가 너무 남으니까 어디를 갈까? 야 점수가 남는다. 와. 치대가 제일 셌습니다. 치대가 전북대에서 제일 센 거여서 뭐 하는 데냐 그러니까 치아를 고치는 데라. 근데 태어나서 또 치과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과자 이런 게 없는 시골 출신이라가지고 아, 이빨 썩을 일이 없었어. 이빨 썩을 일이 없었어요. 치과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래도 치대를 갔는데 안 다닐 생각이었는데 당구를 배워가지고 그때. 아, 원래는 재수하려고 했는데 당구가 재밌으니까 당연히 학교에 가야 네. 당구를 칠 수 있으니까 다니게 된 거네요. 이게 좀 저희 동기들은 지금도 저를 문학소년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동아리 같은 데를 가입을 안 하면 이제 또 막 선배들이 막 또 찾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활동이 가장 적은 동아리를 찾자. 그래서 문학 동아리라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이름도 어금니 소리라고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치과대 관련된 거라 어금니 소리. 근데 이제 거기가 보통 이제 학년마다 외톨이 같은 사람들 모여서 책 읽는 그런 또 활동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활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동아리를 가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늘 책을 가까이 하는 문학소년 이미지가 재밌어요. 선배님의 칭찬을 이렇게. 야, 내가 영삼이를 안 이후에 이렇게 재밌는 거 이렇게 재밌는 거 처음 봤어. 이렇게 입담이 좋네. 정제되고, 야. 그렇습니다. 우리 저 공통 질문 한번. 공통 질문 한번. 형 이제 제 시간이에요. 형. 네네. 내 이력서를 보면서 따로 뭐 이력서 추가하고 싶은 한 줄은 없으십니까? 추가하고 싶은 한 줄이 있다면 스타 주소 추가하고 싶습니다. 왜요? 왜냐면 우리 개그맨 동생들이 뭐 자랑을 하잖아요. 안녕. 나도 많아. 나도 한 4년인데 시골 중학교 얼짱도 그만 많아요. 안녕. 이게 되네.